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2월 4일에 개막합니다. 2021년 해를 넘기면서 주최 측은 공식 웨이보 계정을 통해 세 가지의 시상식 복장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전통 문화의 요소를 융합한 것이라는데 중국 네티즌들은 따마, 중년 아줌마도 이렇게는 안 입을 거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 가지 디자인은 각각 루이슈의 샹윈, 상서로운 눈과 구름, 홍윈 산수의 복된 운이 넘치는 산수, 탕화 페이슈의 융성한 당나라의 꽃이 눈처럼 흩날린다는 컨셉이라고 합니다. 조직위원회는 명화 천리 강산도의 상서로운 눈과 구름, 그리고 당나라의 직물 등 중국 전통 문화 원소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세 가지 복장은 각각 눈경기, 빙상경기, 시상광장의 세리머니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네티즌들은 이 디자인을 두고 중국식이라는데 그도 아닌 것 같고, 민족 의상이라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이게 현실이냐면서 경악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촌스러운 옷은 못 본 것 같다, 중년 아줌마도 저렇게 안 입을 것 같다, 차라리 평양 동계올림픽이라 하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올해 디자인은 왜 저러냐, 할 말이 없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특히 모자는 외할머니가 좋아할 것 같다, 과연 대청 제국이 왔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진심으로 건의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디자인을 바꿔라, 그렇지 않으면 손님들에게 망신을 사게 생겼다는 이도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2월 26일 미국인이 세운 베이징 협화의학원에 막스주의 학원이 들어섰습니다. 베이징 협화의학원은 이를 두고 중공 전국과 세계에 공헌하기 위한 것이란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중공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중공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당 조직석이 주임인 마샤웨이는 현판식에서 베이징 협화의학원에 막스주의 학원을 세운 것은 시진핑 사상을 전면 관찰하기 위한 중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방향을 견지하고 당의 전면 영도를 강화해 막스주의 이론을 통한 지도적 작용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사상의 이론 고지와 실천 진지, 학습 기지 노릇을 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웬 막시즘이 나오고 시진핑 사상 관철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리송합니다. 사실 이런 정치고는 너무나도 황당해서 말하는 사람도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 공허한 말장난이기 때문입니다. 1917년 설립된 100여 년 역사의 의료기관 베이징 협화의학원은 막스주의 이론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협화의학원은 침례교 전도사로 저유명한 록펠러의 재정관리인이었던 프레드릭 테일러 게이츠가 록펠러의 자선기금으로 세운 기관입니다. 록펠러가 중국의 낙후된 의료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기독교 전파를 위해 거금을 쾌척해 청나라皇族저택인 위왕프 자리에 세우도록 한 겁니다. 원래 명칭은 협화의학원이었는데 공산당이 중국을 장악하고 나서 1951년에 베이징 협화의학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중공이 증오하는 소위 미제국주의자가 세운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인지 문혁 당시에는 반제의원으로 잠시 개명되는 코미디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베이징 협화의원은 의료기관답게 환자를 치료하는 인수를 베푸는 것이 의료인의 천직이란 모토로 운영되어 온 곳입니다. 협화의원은 산부인과의 기초를 마련한 린 차오쯔 등 여러 명의를 배출한 기관입니다. 린 차오쯔는 1949년 베이징이 공산군에 넘어갈 때 국민당군 사령 후조이가 비행기표까지 줘가면서 피하라고 권유했는데 협파에서 환자를 계속 돌보겠다면서 호의를 거절한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린 차오쯔는 그 정도로 중국 내에서 알아주는 명이었습니다. 카리스마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1950년대 이 병원에는 외국의 사절들, 가족은 물론이고 공산당의 최고위층들도 줄을 서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개중에는 내가 혁명전선에서 피를 흘리며 미제국주의와 싸운 영웅인데 왜 줄을 서야 하냐면서 병원 복도에서 크게 떠드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린차우츠가 나와서 내게는 환자를 보는 게 우선이라면서 주의를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끄럽게 떠들던 이들은 조우 언라이 총리의 가족들도 진료 순서를 기다렸다는 사실을 알고는 금세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1950년대 어느 날 공산당 최고 지도부는 그녀를 승용차로 충남에 모셨다고 합니다. 모택동과 주은혜는 그녀에게 공산당 입당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린차우츠는 성경을 신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천이다. 공산당은 무신론자의 정당이니 나는 가입할 수가 없다고 답변한 일화가 있습니다. 결국 모택동은 그녀를 돌려보내면서 그냥 놔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린차우츠는 또 청년시기 하나님 앞에서 의료인이 되기로 뜻을 세웠으며 의료단체 외에 어떤 정치단체도 가입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평생 5만 명의 영화를 받아냈다고 해서 린차우츠는 만영지모라고 불립니다. 그녀의 좌우명은 환자를 돌볼 사람의 지위 고하는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병원에 출근하면 환자가 몇 명이 됐든 끝까지 다 봤다고 합니다. 린차우츠는 신앙심도 아주 돈독했습니다. 만년의 중국 청년부의 인터뷰에서 의사로서 수많은 삶과 죽음을 목도했다. 나는 나중에 그분이 있는 곳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신론자인 청년부 기자가 그분이 누구냐고 묻자 린차우츠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린차우츠는 1983년 4월에 편안하게 타계했습니다. 베이징 협화의학원은 칭화대학에 흡수돼 이미 칭화의학부가 된 상태입니다. 칭화대학에는 이미 막스 학원이 있어 베이징 협화의학원에 이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환자의 병을 치료할 의료인들이 왜 시간을 들여 막스주의를 학습하는지도 의문입니다. 협화의학원은 여러 흥미로운 스토리가 있습니다. 중국 내 서양의학의 발상지인 협화의학원은 전통 중의학 관련 도서를 가장 완벽하게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중 전쟁 기간 중에 마츠하시라는 일본군 소자가 이 중의학 서적을 모두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해 기록을 보존했다고 합니다. 이 마이크로필름은 지금 미 의회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중공에서 가장 뛰어난 의료기관인 협화의원을 모델로 중국 공산당은 특권층만을 위한 301 의원을 만들었습니다. 인민해방군이 관할하는 301 의원은 중공 최고 지도층들이 순번을 기다리지 않고 언제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입니다. 301 의원은 개설 당시 협화의원에서 많은 의료진을 빼갔습니다. 공산당 사상에 투철한 이들 가운데는 미제국주의자가 세운 협화의원을 없애자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베이징 협화의학원의 원장은 리종언이란 의사였습니다. 그는 협화의원을 철거하자는 말에 분노했습니다. 미제국주의를 타도하자고 외쳐도 미제가 양성한 의술과 의료 인력은 탁월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들은 조우 원라이가 그의 말이 맞다고 여겨 더 이상 협화의원을 없애려는 시도를 멈추게 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베이징 협화의학원의 의료진이 배치된 베이징 협화의원은 중공에서 가장 좋은 병원입니다. 협화의원처럼 중공 내 유수의 병원들은 거의가 서양의 전도사들이 세운 겁니다. 그 역사는 아주 오래입니다. 1835년 린저씨가 탈장을 치료한 곳도 광저우 중산대학 제2부속병원의 전신으로 미국 장로회가 세운 광저우 박제의원이었습니다. 상하이 교통대학 부속 인재의원, 동인의원, 상하이 제1인민의원도 모두 시초가 기독교 병원입니다. 이 밖에 수조우 대학 부속 제1의원, 상하이 제2의학원, 스촨대학 화시의학중심, 상하이 화산의원, 베이징시와 우시의 보인의원 등도 서양 선교사들이 지은 병원이 시초입니다. 록펠러의 자선기금으로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협화의원에 난데없이 막시즘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지울 수 없습니다. 중공이 공산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역사를
왜곡하지는 않습니다. 의원의 역사가 지워버리기에는 중국 근대사에 남긴 족적이 워낙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또 결기를 가지고 병원을 지키며 소명을 다한 의사들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